네, 안녕하십니까. 아라캐스트 윤성민입니다. 오늘은 제가 진료과들을 저희가 다양하게 개원을 하는데, 과연 다양한 과 중에서 원장님들이 사실 매니지먼트 하기 좀 가장 어려운 과의 관리자가 어딜까? 라고 생각해보면은 아마 피부과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왜 피부과 관리자들이 유독 저희가 컨설팅이나 교육이나 이런 걸 하다 보면은 피부과는 참 벽이 많아요. 물론 이제 여기에서 상위 한 20-30%의 피부과 관리자분들은 또 굉장히 적극적이에요. 그런데 한 60-70%의 관리자분들은 상당히 벽이 많아요. 그 이유에 대해서 제가 좀 얘기를 해볼까 해요. 첫째, 이상하게 피부과 관리자분들은 본인이 돋보이는 거에 관심이 되게 많아요. 사실 관리자는 본인이 돋보이는 것보다 이 조직 전체를 잘 오퍼레이팅, 잘 움직일 수 있게 하는 역할이 중요한데 전체를 아우르기보다는 본인 스스로가 돋보이는 거에 좀 관심 많은 관리자들이 많아요. 그래서 원장님 앞에서는 되게 잘하는데 실제 전체를 매니지먼트 하는 능력은 너무나 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실 이럴 때는 원장님들이 딱 중심을 잡고 내가 이런 것들이 너무 중요하게 생각하니 이거를 반드시 잘 수행했으면 좋겠다라고 정확하게 얘기해주면은 오히려 잘 따르게 되는데요. 보통 원장님들도 개원 초에는 이제 경험이 없다 보니까 보통 실장님들이나 이런 관리자들한테 좀 많이 의존하게 돼 있어요. 그러다 보면 이제 조직이 엉망으로 가는 거죠. 원장님한테는 이제 돋보이게 보이려고 잘 보이려고 막 하지만 실제 조직에 필요한 것들을 수행하는 데에는 한계가 많다는 거죠. 그리고 본인들이 지금 당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게 있는데 사실 본인들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어떤 관점은 되게 작아요. 우리 병원 해보시면 알겠지만 당장 돌아가야 되는 것들 있잖아요. 사실 그거는 이제 계속 해나가야 되는 거고 실제 전문가나 관리자를 만나면은 본인들이 할 수 없었던 것들을 빨리 배워서 그거를 잘 충전하고 채워놓으셔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런 부분에 찬스가 기회가 왔는데도 오히려 본인이 당장 하는 것들만 하려고 하는 그런 성향들이 많다라고 이해가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그런 성향들을 보면 제가 두 번째 자존감이 낮아서 그런 것 같아요. 자존감이 낮다는 거는 이제 자만심이 또 높은 경우가 많아요. 상당히 본인들이 뛰어난 줄 알고 있는데 실제 관리자로서의 역량은 정말 거의 하 수준으로 가 있는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제가 되게 놀랄 때가 많아. 사실 우리가 관리자들 뽑다 보면 피부과 정말 이 정도로 그 자만심만 높고 자존감이 낮나라고 느끼는 관리자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이제 셋째가 참 중요한 건데 어떠한 학습에 대해서 꾸준하게 했던 경험이 별로 없으세요. 그러다 보니까 보통 관리자가 되기 위해서는 계속 성장을 하면서 학습을 해야 되는데 사실 병원이 어느 정도 업무를 배우면 단순한 업무의 반복이에요.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이제 관리자 역량으로 넘어오면서는 리더십이라든지 매니지먼트, CRM, 마케팅 이런 영역들을 계속 학습하고 성장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성장을 안 했기 때문에 갖고 있는 그 툴 갖고서 어떻게든 돌리는 거죠. 그래서 되게 체계가 없고 말빨과 순간순간 대응을 잘한다고 우리가 하는데 사실 그러다 보니까 어느 순간 조직을 사실 경영하거나 매니지먼트 하는데 한계가 오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 부분은 지속적 학습을 하면서 역량을 성장시켜야 되는데 문제는 이런 학습도 꾸준히 했던 사람이 학습을 하는데 학습을 거의 안 해봤기 때문에 또 학습에 대한 거부 반응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보통 컨설팅이나 조직을 바꾸려고 들어가면은 이런 벽에 부딪히는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이런 성향들 때문에 원장님들이 뭔가 처음에 해보려고 하는데 오히려 포지티브하게 움직이지 않고 이 관리자들이 네거티브하게 움직이는 경우들이 많이 생깁니다. 그렇다 보니까 사실 피부과 쪽 실장님들이 되게 때로는 이 병원을 재원 초기에 이 병원을 막 잘 만들어가는데 어떻게 보면 되게 효율을 만들고 이익이 돼야 되는데 어떻게 보면 오히려 방해 요소가 될 수도 있겠구나라고 생각하는 관리자들도 많이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중요한 포인트는 이런 성향이 있는 것들을 관리자들이 알고 있고 이해를 했다 그러면은 가장 중요한 여기서 포인트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럴 때는 리더가 강력하게 중심을 갖고 있어야 돼요. 원장님들이 딱 중심을 갖고 내가 해야 될 것들, 중요해야 되는 것들을 계속 반복적으로 실장 관리자한테 얘기를 해야 됩니다. 내가 생각할 때는 이건 너무 중요하고 왜 중요하고 이거는 꼭 반드시 해야 된다.
그리고 이걸 반복적으로 계속 하고 이걸 잘 해내기 위해서 우리가 지속적으로 학습 성장을 해야 된다라는 부분을 계속 원장님들이 중심을 갖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가장 안타까울 때가 보통 저희가 개공교육 가거나 컨설팅 갔을 때 실장님이 이런 거 필요 없습니다 이렇게 했을 때 원장님이 그런가? 필요 없나? 그래? 하면서 안 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때가 사실 가장 답답해요. 왜냐하면 리더의 관점과 관리자의 관점이 같을 수가 없어요. 리더는 하기 싫은 것도 해야 될 때가 있고 또 누구든지 안 하려고 해도 이건 반드시 우리 조직에서 해야 되는 것들도 있습니다. 이런 관점을 리더는 갖고 있지만 관리자들은 다 갖고 있는 건 아니에요. 따라서 이런 관점을 지키고 중심을 잡는 사람을 리더해야 됩니다. 그래서 원장님들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강력하게 내가 중심을 갖고 가야 되겠다라는 마음을 갖지 않으면은 사실 그 관리자들이나 그 실장님들한테 내가 볼 때는 우리가 말린다고 하는데 오히려 조직이 산으로 가는 경우가 많이 생깁니다. 나중에 지나면 되게 문제가 생깁니다. 그리고 이제 그런 관리자들이 이제 나중에 사실 원장님들이 크게 뒤통수 맞는다고 하는데요. 되게 원장님한테 잘하는 것 같지만 마지막에 결정적으로 병원에 문제를 일으키는 게 그런 유형의 관리자들이 문제를 일으킵니다. 따라서 원장님들이 관리자를 잘 뽑는 것도 중요하지만 특히 피부과 미용 쪽에 있는 관리자를 뽑을 때는요, 원장님이 그러한 성향을 원장님 뛰어나 보이는 성향보다는 제가 지금 말한 부분을 잘 염두해서 애티튜드부터 해서 전체 관리자 직원들을 좀 매니지먼트 할 수 있는 역량을 갖고 있는지 이런 부분을 좀 더 유의 있게 보고 뽑으실 필요가 있어요. 실제 그런 능력을 갖고 있는 관리자를 뽑으면은 그 조직은 정말 놀랍게 성장을 해요. 근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쪽 유형에서 그 리더십을 갖고 있는 관리자는 되게 적어요. 이쪽 영역에서. 그러다 보니까 원장님들이 잘 못 만나는 것 같긴 합니다. 저희가 너무 많은 다양한 과를 채용을 하다 보니까 사실 그리고 많이 서비스 교육도 하고 서비스 컨설팅도 하다 보니까 과마다 특성이 있습니다. 근데 유독 이상하게 미용 쪽이 이러한 벽들을 느낄 때가 많이 있어요. 되게 안타까워요. 또 뉴욕이야말로 정말 가장 중요한 게 서비스고 어떻게 보면 CRM이고 이런 컨설팅 비급의 이런 컨설팅을 잘 받아먹어서 마케팅을 제대로 수행하는 건데 어떻게 보면은 그런 부분에 관리자가 수행하기에는 역량이 많이 부족한 거죠. 그래서 원장님들이 그런 부분을 좀 잘 유심히 보면서 조직을 잘 운영하시면은요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감사합니다.